그런 글도 안 돼. 본인이 쓰는 것과 세트 똑같이. 근데 시어머니 이게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런 가족이 됐으니 전화해라. 그럼 안 해야지. 전화 강요하지 마세요. 제발 자고 가라고도 하지 마세요. 나는 스마트폰 없을 때가 그리워. 스마트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결혼해봐봐. 스마트폰 없는 게 그리울걸? 왜요? 우리 직원만 봐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요즘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SNS 정말 많이 하잖아. 요즘 새로운 시집살이의 방식이 스마트폰이라니까. 요즘 너무 연락이 쉽게 되니까 오히려 고통받는 며느리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지. MZ 시어머니가 자기도 SNS를 해. 피드를 올렸는데 며느리가 좋아요 안 눌러줘도 서운해하잖아. 진짜 정말로 SNS에다가 막 내 아이 예쁜 막 사진을 올리잖아. 근데 시어머니가 막 연락 와가지고 야 너는 거기다는 올리고 왜 우리 단톡방에는 안 올려주니? 야 옷을 왜 그렇게 입혔냐? 날씨도 추운데 옷 타박을 한다던가 지적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도 이 SNS로 계속 일어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멀리 있어도 옆에 있는 것 같을 것 같아요. 해외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요즘 시집살이가 없는 게 아니거든. 시집살이 때문에 해외로 이민 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시집살이를 다녀요? 한국에 있는 시집살이는 전화로 간섭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자주 만남을 갖자고 하거나 이런 시집살이가 많다고 하면, 미국에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시부모님이 갑자기 미국에 와. 갈 때 경비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일주일만 있다 오겠어요? 일주일도 힘들잖아 솔직히. 근데 한 2달씩 있다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니까. 그렇다고 2달 동안 호텔에 있을 수도 없잖아요.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 오셨는데 아들집이 있는데 그 낯선 땅에서 호텔에서 주무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의 시집살이가 더 심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한국은 그래도 며느리가 가는 거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음식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방이 며느리 거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 얻어 드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 얼마나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나가면 사 먹을 때도 많고 배달도 시켜 먹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식 환경들이 놓여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사 먹을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외식이 자유롭지 않아. 그래서 집에서 웬만하면 해 먹어야 될 일이 많단 말이에요. 부부는 그냥 대충 먹기도 하고 간단히 먹을 수도 있지만 시부모님 2달씩 왔다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끼니를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전화 집착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사례를 하나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시어머니들은요, 며느리들이 시댁에 오잖아요. 설거지도 안 시키죠. 몇 개 다 밥해 먹이죠. 그러니까 며느리가 상전이란 소리를 하죠. 난 시집살 시키지 않을 거야. 뭐든지 다 해줄 거야. 놀러만 와라 해가지고 1박 2일 자고 가. 근데 자고 가는 길에 표정이 안 좋아. 아내가 표정이 안 좋으면 남편들이 뭐라 그러냐. 우리 엄마가 삼시세끼 다 해주고 즐겁게 있다 가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너 표정이 안 좋은 거야? 아니 어머니는 그렇게 다 해주시고 나한테 계속 전화를 하래. 나는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할 말도 없는데 오늘도 또 얘기하셨어. 전화 좀 자주 하라고. 내가 일주일에 벌써 한 번씩 전화 드리고 있는데 뭐 어떻게 자주 드리라는 거야? 여기다 오는 것까지 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들이 우리 엄마가 또 그랬구나. 이런 훌륭한 남편이 별로 없어. 그 정도도 못해줘? 너 예뻐하셔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다 해주고 너 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 전화 한번 해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나도 너희 부모한테 전화할게. 친정부모는 요구하지도 않은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너도 우리 부모에게 전화를 해라. 강요하는 남편 뜻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각자의 입장이 있죠. 며느리는 왜 시어머니의 전화를 힘들어할까? 아니 남편들 말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연락 한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갈등이 없어지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며느리들의 고충이 있어. 뭐가 문제냐면 며느리하고 딸처럼 지내고 싶다고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주일에 어머니가 요구할 때마다 전화를 해요. 근데 이게 부담이 계속 되는 거죠. 할 말은 없는데 어머니를 계속 얘기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자신의 고통받았던 시집살이를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인지를 며느리에게 계속 브리핑하는 시어머니들이 계셔요. 듣고 있는 며느리 입장에서 처음에 그러셨어요. 어머니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랬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멘트가 계속 나오는데 할 얘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게요. 하지만 전화가 자주 일어나다 보면 만남이 다시 많아질 수밖에 없어. 우리 언제 만날까를 꼭 물어보시고 약속을까지 잡고 나서 전화를 끊는 시어머니가 엄청 많다는 거죠. 잦은 만남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부부만의 시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 시어머니들은 대접받으려고 했잖아요. 요즘 시어머니는 야 내가 뭐 사줄게. 백화점 가자. 날씨 쌀쌀해진데 너 블라우스 하나 입을래? 며느리를 데리고 쇼핑을 가거나 여행을 가고자 하는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행을 갔을 때 육아 얘기하고 집안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같이 공동되는 얘기가 몇 가지밖에 없어. 가족일을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 어머니 거기다 훈수 두죠. 간섭하죠. 이게 내 가정인지 네 가정인지 잘 모르게끔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깊은 간섭이
간섭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만남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악의 사례도 봤는데요. 시어머니가 본인에게만 연락을 강요하는 게 아니야. 본인의 모든 집안 사람들한테까지 다 연락을 해달라고 강요하는 시어머니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한테 작은 아버지한테도 좀 전화 좀 드려라. 안 하면 이제 예의가 없는 사람 취급하죠. 삼촌들이 너희 신랑 클 때 진짜 많이 도와줬다? 그러니까 네가 보답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콜센터도 아니고 전화만 하다 하루 다 가겠는데. 아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컸으면 본인이 감사해야지 왜 며느리가 감사해야 되냐. 그럼 반대로 우리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싶은 걸까요? 보상심리와 간섭 욕구가 원인입니다. 보상심리는 뭐냐면 미디어라던가 유튜브 저희 채널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며느리들이 되게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옛날보다 정말 많이 달라진 시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괜찮아졌는데 유독 전화 시집살이는 아직도 끝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 안 하게 해주는데 요거 하나 못 해주냐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간섭 욕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요리하는 걸 배웠어요. 간장 담그는 걸 배웠다고. 근데 요즘 누가 집에서 장을 담아 먹나요? 요즘 시어머니도 못 담아 자기가. 요즘은 며느리들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요리하는 게 더 빠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배워야만 하는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배우지 않아도 살림이며 음식이며 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가르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심각한 상황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자신이 쓰는 브랜드 그릇 이걸 며느리가 사길 바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원래는 친정 엄마랑 살림 사잖아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께서 그런 그릇 안 돼. 본인이 쓰는 것과 세트 똑같이 영국제 굉장히 꼬시하려 하면서 며느리 기함을 한 거죠. 자기는 싫은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예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계속 기분이 나쁘더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간섭이잖아요. 근데 시어머니 이게 간섭이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스타일이 좀 달라졌죠. 옛날 간섭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가족이 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부부가 먼저 가족이 되는 게 먼저거든요.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게 시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거죠. 시어머니들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결혼하자마자 막 남편하고 그렇게 막 좋기만 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갈등하고 싸우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을 둘이 먼저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본인들이 안정권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타인을 보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데 부모님을 보나요? 어렵잖아요. 3년 동안 가족이 되는 과정을 거칠 때 가끔 만나는 시부모님이 너무 편하고 안정돼 있어. 그럼 며느리가 전화 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우린 가족이 됐으니 전화해라, 자주 보자 하고 강요하는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것이지 강요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연락 문제로 고부 갈등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문제 해결법은 없을까요? 연락 안 해야지. 전화 강요하지 마세요. 아들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쟤네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본인 남편만 관심 가지시면 돼요. 아들 며느리가 오잖아요. 잘 먹여서 보내세요. 제발 자고 가라고도 하지 마세요. 아침에 왔다가 그냥 점심 먹이고 보내세요. 혹여라도 혼자 계시다고 하면 본인의 인생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어머니 간섭 문제로 부부 갈등을 겪고 있거나 고부 갈등을 겪고 있다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의논해 줄 수 있으니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고민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부부의 결사 정다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